허리 휘면 안 되니까 쿠션해서. 올해 나이 14살. 규빈이는 아직 갓난아이만 같습니다. 크게 해야지. 크게 해야지. 한 입만 크게. 아, 빨리 먹고 학교 가자. 선생님 기다리시겠다. 교빈이가 왜 안 오지? 모르겠다. 또 걸렸어요. 사례가 들었지만 됐어? 엄마의 특효약 한 방이면 금세 해결. 규빈이에게 아침밥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절대 굶고는 안 가요. 굶고 가면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지각을 해도 꼭 간단하게라도 먹고. 얘가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라는 병 때문에 생긴 거라서, 장애가 생긴 거라서 저 약을 먹는다고 해서 뭐 완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병명을 알고 나서 주치의 선생님이 저 약을 처방해 주실 때 이게 퇴행은 막아줄 거다라고 해서 안 먹으면 퇴행해서 진짜 안 좋은 일까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온몸이 점점 굳고 퇴행해가는 질환.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 질환입니다. 최대한 퇴행을 늦추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하나 봐. 으쌰. 힘 빼고 힘 빼고. 몸무게 35kg. 경직이 심해 체감 무게는 그보다 훨씬 더하죠. 그런 딸을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온몸으로 들어서 옮깁니다. 으쌰. 엉덩이 딱 이쁘게 하고, 엉덩이 이쁘게 하고. 옳지. 재밌는 수업 많이 해. 진짜 좋겠다. 교회에서 재밌는 수업도 많이 하고. 학교 가는 길이 늘 설렌다는 규빈이. 규빈이는 지체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6학년. 수업은 하루에 6시간인데요. 한번 눈으로 한번 마우스 한번 해봐. 네가. 그렇지. 다시 질문 대답 다시 봐봐. 교실에선 컴퓨터로 의사 표현을 합니다. 시선이 멈춘 곳을 자동으로 클릭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죠. 저는 박교빈입니다. 우리 가족은 3명입니다. 한글 자판 틀어봐. 발달이 더뎌 지적 수준이 아직 유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규빈이. 규빈이는 이 교실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독일하고 이제 앞으로 경기 일정이 남았어요. 이런 막 넘겨버렸어.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학교. 규빈이는 이곳을 참 좋아합니다. 한편 그 시각, 엄마가 한숨 돌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기구가 많아서. 수업이 끝나기 전에 모든 집안일을 해치워야 합니다. 팔이 성할 수가 없겠죠. 이 팔이 애가 무게가 이제 있고 막 뻗치다 보니까 이제 팔에 무리가 와서 팔을 안 써야 된다는데, 애 케어하고 이 집안 살림하려면 팔을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보호하는 거 이거 하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규빈이가 장애 진단을 받은 건 4살 무렵이었습니다. 거의 돌 가까이까지는 정상적으로 크다시피 했거든요. 엄마, 아빠 이런 소리도 다 하고. 이때가 100일 때 사진인데, 저 때는 고개를 다 가누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세우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발병하면서부터 점점 좀 탱해가지고 지금은 저 때보다 더 안 되는 거고 옛날에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과자도 이렇게 짚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손이 거의 부축돼서 그런 소근육 동작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요. 방과 후에도 교빈이는 치료를 받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여유가 없죠. 시간에 맨날 쫓겨서 다니니까 옛날엔 되게 천천히 걷는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래도 천천히 걷는 중인 거예요. 거의 뛰다시피 다녀요 맨날. 하루 종일 아이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엄마에게 제일 두려운 건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애는 자꾸 커져. 근데 저도 이제 중년 여성이 되다 보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건 거예요. 나는 자꾸 힘이 딸려가는 걸 느껴요. 근데 얘는 내가 지금 한 몇 년 더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끝까지 내가 케어해야 될 아이인데 내가 이러다가 더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그럼 내가 어떤 뭐 질병이든 사고든 어떤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삶은 그걸 생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에서는 정말 절벽이거든요. 당장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한 거가 1차적인 걱정이고요. 그 다음은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아이가 살아갈 삶에 대한 이제는 불안, 그런 게 되게 힘들어요. 갈수록.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건 이 무거운 짐을 그 누구와도 함께 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쭉쭉빵빵 몸매를 만들어 보아요. 하루 24시간 그 안 어디에도 48 여자 백영민은 없습니다. 오늘도 백영민 씨는 엄마로 고군분투 중입니다. 유은창 이리 와봐봐. 이거 보자. 어서 와봐. 유은창. 유은창. 어서 와봐. 여기 왔다가. 올해 8살인 은창이는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바퀴 돌리는 걸 2시간씩 혼자서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바퀴만 돌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또 없어지더니 이제 저렇게 뿌리든지 아니면 계속 막대나 다른 장난감 같은 거 계속 두드리는 행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와서 그냥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이제 겁은 나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누워서 이제 소변을 봐서 이렇게 분수처럼 내려오는 적도 있고 막. 은창이의 장애를 알게 된 건 생후 24개월 무렵. 미숙아로 태어났고 또 미국 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그저 말이 느리다고만 생각했다는데요. 처음에 자폐라고 이렇게 그 복지 카드를 딱 받는 그 순간에는 정말 나라를 잃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아예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못 자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윤창, 의자에 앉아. 의자에 앉아서 밥 먹어요. 자폐는 발달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의 하나로 눈맞춤이나 몸짓 등의 상호작용, 언어와 의사소통에 장애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또 자해나 타인에 대한 공격성 때문에 애를 먹을 때도 많은데요. 이 네 밥이잖아. 야, 이 네 거야. 빨리 가져가. 윤창 가져가. 야, 이거
자, 여기 네 거야. 네 다 먹어야지. 싫어. 주지 마. 응. 요것만 먹으면 마지막 끝. 다 먹었다. 줘봐. 아야. 쓰담해. 미안해. 은창아 화난다고 꼬집으면 돼, 안 돼? 호해 빨리. 자, 밥 다 먹어. 꼬집어요? 네.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네, 밥 자꾸 먹으라고 해가지고 화가 나서 꼬집었는데.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뿐 그래도 이 정도면 자폐 중에서도 증상이 아주 경미한 편이죠. 은창이는 최근 들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매일매일이 전쟁이었고 순간순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곤 했죠. 은창이도 자해랑 타해가 많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힘들 때는 바닥에 머리를 찍으면서 엄청 자해를 하고 아니면 이렇게 길에 누워서 막 발을 동동 구른다든지 뒤를 이렇게 뒤쪽으로 머리를 막 박는다든지 막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행동은 누군가가 이렇게 통제한다든지 못하게 했을 때는 그 타인을 물거나 꼬집는 행동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 때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아무 이름표 없이 해서 버리고 오고 싶은 심정, 그런 심정도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지만, 네, 그렇게 힘들게 할 때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도 많이 가졌었어요. 조금만 줘야 돼. 너무 많이 주면 물고기가 원망과 부담돼요. 절망과 은창이 두려움, 물고기 밥 줘요. 한 번만 그 줘야 돼.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의 터널을 지나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저리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어디 갈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아들이 이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자폐라고 알기 이전에는.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엄마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교육을 받고 선생님들 조언에 자폐 성향은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받아서 많이 개선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엄마가 되니까 은창이도 안정되게 스스로 이제 자기 조절도 하고 이렇게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장애를 받아들인 후 엄마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은창이도 내년이면 학교에 가야 하는데요. 은창아 위험해, 이리 와. 학교에 보낼 일이 참 까마득합니다. 네, 어린이집 때문에 2년 6개월 등하원 시키다가 그러다가 이사 왔어요. 은창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다니는 통합 어린이집입니다. 살던 곳에 마땅한 어린이집이 없어 결국 이곳까지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를 올 때도 은창이의 돌발 행동 때문에 1층 집이 필요했고 그 또한 잘 구해지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죠. 그런데 이제 또다시 학교를 알아봐야 하니 참 산 넘어 산입니다. 이럴 때 엄마는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을 찾습니다. 장애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냥 고립돼 있는 것처럼 섬 생활한다고 해서 장애도에 갇혔다는 표현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섬에서 탈출해서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지지받으면서 잘 살아보자고 해서 마을 안에서 그냥 엄마들끼리 모여서 아이들이 이제 공동육아처럼은 자주 만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부모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랑 비장애 형제자매와 아빠 엄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가족 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유치원이든 학교든 장애 아들의 공교육기관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장애 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그리고 비장애 아들이 주를 이루는 통합학교의 특수학급입니다. 일반 아이들이 서울시에 사는 애들 그런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 발달장애 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자리가. 그리고 제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유치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특수교사가 없는 데를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래. 또 이건 또 새로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약간 지원식으로 조금씩 나와서 이제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아이 학교 보낼 때도 거의 경쟁률이 2.2대 1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명이 집어넣으면 반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 이제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가야 되는데 막막한 거죠. 떨어졌을 때 그러면 진짜 우리 집 근처 이제 특수학급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아이가 정말로 그 일반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특수학교엔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통합학교에선 환영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이 연령에 맞춰서 이렇게 제시를 해줄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그 몫이 이제 온전히 엄마가 되고 산 넘어 산인 게 유치원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알아봐서 보냈어요. 어린이집 보내고 하면 이제 또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것도 제가 또 알아봐야 되는 이런 산 넘어 산인 불안해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해 줄 수 있는 기관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업을 잘 못 따라가고 이제 뭐 울거나 뭐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수업을 쉬어보는 게 어떠세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돌려 말하시면서 회피를 하시는 것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커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가이드를 잡아주시는 부분이 전혀 없고 모든 결정과 모든 몫은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움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죠. 초중고를 모두 합쳐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75개, 통합학교는 모두 7,900여 개로 1,600여 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는 지역 편중이 심하고 학교 수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학교엔 특수교사도 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합니다. 통합학교가 이론적으로는 선진적인 교육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엄마들 말맞다나 취약 정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관련 사이트를 개설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엄마들이 학교에 일일이 문의를 해야만 취약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는 의무 교육, 그 권리를 누리기가 참 힘겹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충북 시골의 한 통합학교에 엄마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자. 든든해. 자폐를 앓고 있는 연하도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시내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연아야, 이따 버리고 가야지. 연아야. 연하 곁엔 늘 보조교사가 함께합니다. 생활 지도를 위해서죠. 연하에겐 쓰레기를 통에 버리고 우유를 배달하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후. 응? 친구 줘야지. 보라. 입학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줘. 보라. 네, 굉장히 자해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거의 생활 거의 못했어요, 학교에서요.
의자에 앉아 연필을 쥐는 것조차 힘들었던 아이. 학교에선 침대까지 마련해 연하의 학교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아이들은 일반 학급 수업과 특수학급 수업을 오갈 수 있는데요. 연하는 주로 특수학급에서 1대1 지도를 받습니다. 고양이, 옳지. 또 옥수수, 가방. 옳지. 큰 목소리로 하자. 연아 껌. 아유 잘해요. 치킨. 보통의 특수학급에서 교사 1명이 6명의 아동을 맡습니다. 하지만 이 교실엔 학생 수가 4명입니다. 게다가 보조 인력도 2명이나 더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여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장애가 이렇게 뭐 어떤 병처럼 치료할 수 있는 접근으로 보면 안 되고요. 장애는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점점 이렇게 키워준다고 보고 그게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만취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는 거죠? 그럼요. 연아가 지금 뭐 이렇게 단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3학년 들어서 작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반향어라고 하는데 말 따라하는 것만 이제 했거든요. 전교생 30여 명의 작은 시골 학교. 학교가 조용하다는 점도 연하에게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학교는 전교생이 많잖아요. 저희는 지금 전교생이 30몇 명이거든요. 여기 본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아가 사람 많은 데라던가 뭐 시끄러운 데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더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뭐 조용하기도 하고 한 반에 10명이 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통합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연아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학교 가까운 곳에 연하의 집이 있습니다. 엄마 동료 틀어줄게. 하나야. 학교에 가기 전만 해도 일상은 이렇듯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자폐 중에서도 상태가 심각한 편이었죠. 의식주가 거의 불가능했고 늘 울었고 엄마에게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누구보다 치료에 집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으로 아이에게 쏟으면은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치유가 되고 정상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치료를 이제 거의 주 삶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고, 치료실에 드는 비용이 1년에 4천, 5천을 넘겼을 때도 아이는 1년여 동안의 발달 수준이 1개월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실만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학교를 이제 탐색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관내에서 모든 학교에 사랑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반이. 그래서 그 특수반 중에서도 이제 그 별도의 실무 선생님이 계실 수 있는 학교를 또 제가 고르기 시작했고, 이러면서부터 아이의 케어가 이제 좋은 환경으로 찾게 된 학교가 이제 지금 다니는 독립초등학교였어요. 자, 공부해보자. 자, 짜짜. 응? 이건 뭐야? 문. 어치 문. 그다음에 이거는 꽃게. 어치 잘하네 꽃게. 이거는 이거 다 뒤집어져 있지. 숟가락. 어치 숟가락. 이거는 이거. 그만해? 몇 개 했다고? 조금만 더. 심심하잖아. 이제 연하는 마이문을 열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아를 둔 엄마들의 가장 큰 소망은 아이가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았던 연하. 하지만 연하에게도 길은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 바로 학교가 열어주었죠. 할머니 해야지. 할머니 해봐. 학교 선정이 어쨌든 연하에게 좋은 케이스로 생각되는 거는 연하가 학교 있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네. 그리고
개별 학습이 된다는 게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는 뭐 400개 정도 단어 이제 하고 있고, 저는 연한 목소리를, 우는 목소리 외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난 9년 동안.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밥 먹어 그러면 가끔 안 먹어 이런 자바로도 나오고 너무 신기해요. 원래 돌 때 엄마들이 느끼는 그런 거를 저희는 아주 10년을 기다려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가정과 사회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과연 연아처럼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잠시 후 아들 준영 씨가 도착했습니다. 올해 나이 20살, 자폐를 앓고 있는데요. 준영이 학교에서 뭐 했어요? 어? 고집세하고. 고집세 했어? 말 안 들었구나. 오늘도 말 안 들었구나. 고집세하고. 고집세하고. 김준영. 이리 와. 그만. 빨리 와. 갑자기 가게로 돌진하는 준영 씨. 벌써 먹었네? 김준영. 이게 뭐야? 뭐예요? 엄마 잠깐만. 이리 와. 가자. 이제 안 돼. 무조건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되지. 막 비싼 것도 막 가져와 버릴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크레파스나 그런 것도 말도 안 하고 가져와 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고. 김준영. 이리 와. 그만. 빨리 와. 크레파스 주세요. 크레파스 없어. 여기는. 아, 크레파스 얘기하니까 또. 응, 크레파스를 말했더니. 여기 없어. 집에 많아. 가져. 준영이 집에 많잖아. 가자. 돌발 행동은 발달 장애를 앓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하지만 이런 일이 장애 때문이라는 걸 이해해 주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엄마는 늘 죄인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로 인해서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내년이면 고등학교도 졸업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조차 늘 동행해야 하는데요. 안 간다고. 왜 안 간다고? 오늘 안 자른다고? 그래도 많이 안 기네. 준영 씨와 늘 함께 머리를 잘랐던 승현 씨. 승현 씨도 같은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잘랐거든요, 여기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잘라야 되는데 준영이 자를 때 자르거든요, 같이. 근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어릴 때부터 짧은 스포츠 머리를 관리하기 쉽게 스포츠 머리를 잘라줬어요. 근데 어른들 크니까 자꾸 머리를 기르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엄마 입장에는 짧게 잘라야지 내무도 안 하고 좋잖아요. 짧게 잘라줬더니 거기에 이제 발동 걸려가지고 일정을 안 가는 거야. 한 6개월 동안 안 가가 더벅머리였어요. 앉으세요. 머리. 그래, 앉아봐. 앉아. 뭐 했어요? 짜장면 사준대, 이모가. 뭐 했어요? 이모가 사줄게, 짜장면. 뭐 했어요? 알래? 탕수육도 사줄게. 어렵다. 이모가 짜장면 사줄게. 고미선 선생님 보러 가자. 그러자. 한 사장님 컨테이너 라면 먹고 싶다. 그래. 머리를 못 자르게 했거든요. 간신히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아니, 거기다가 여기다 풀. 아, 승현아. 안 깎아. 오지 말해. 막상 짧아진 머리를 보니 이게 아니다 싶었나 본데요. 가자. 얼른 가자. 돈 들여, 얼른. 돈 들여. 가자. 저기 안 되겠다. 인사해봐. 선생님 보러 안 인사해봐. 가요.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이발. 그런데 근데 지금 반반이었어. 50%는 그 반반인 상태에서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후회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며칠 가야 그래. 며칠 가. 그러던 찰나 어디론가 달려가는 승현 씨. 야, 안 되겠다. 언니 안 되겠다. 애먼 곳에 화풀이를 하고 맙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차주 덕에 더 큰 소란은 없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엄마는 속이 끓습니다. 나이 먹고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들어. 그래서 저번처럼 감당하기 힘들 때는 진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나. 그 생각 다 하죠. 극단적인 생각. 근데 이제 남은 딸 걔가 시집도 안 가고 엄마가 감당하기 힘들 때, 엄마가 아플 때 감당하기 힘들 때는 어디 맡아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 기간만. 엄마들의 가장 큰 고통은 아이의 장애를 평생 동안 짊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미래,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뭐 거의 모든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발달장애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 법을 만든 것이 이제 부모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만든 건데 그 안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조항에 집어넣은 것이 이제 거점 병원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행동 발달 증진 센터라는 부분, 그런 이제 돌발 행동 내지는 이제 도전적 행동을 좀 소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예산 확보가 좀 빨리 돼서 각 지역에 좀 설치가 돼야 지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그럼 고등학생이 될 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를 생각해 보니 정말 갈 곳이 없는 건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아이와 내가 이 집이라는 공간에 둘이 그 재밌어하는 학교를 또래 집단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늙은 엄마랑 24시간을 있어야 되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이가 너무너무 슬프겠다. 나도 할 짓이 아니겠다. 더 나아가서 내 사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뭐 펑펑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나라에서 좀 저희가 부모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했던 말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도저히 이 아이를 이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갈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사회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게 나라가 좀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시스템을 믿고 내가 마음 놓고 늙어가고 병들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늘 거절당하고 소외됐던 삶. 엄마들은 지금 또 한 번 세상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부디 함께 가자고 말이죠. 언제